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제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 확인하겠습니다. 입주장 낭패다. 대출인데 13억. 둔촌중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연차 쓰셔가지고 계속 며칠 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제 3일 연속으로 쉬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임장을 여러 하고 있다. 이런 연차 때 청약의 중장년층을 위한 부분들, 이 패드가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우리도 지방을 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집은 타이밍보다 입지. 좀 저랑 생각이 다릅니다. 네, 가덕도 공항 이런 이야기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있다. 청약 이야기들,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어제 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나오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규제 시장 파트를 보면 미국 패드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비컷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인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포트 보고서를 본다 하면은 지금 당장 내리긴 좀 어렵다. 지금 부동산 대출도 너무 많고 조금 이 상황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왔고, 사실 정부 측에서나 이제 기재부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고, 오히려 금감원 쪽에서는 이제 시중은행들 그 변동금리로 코피스 내려간 것들 그냥 대출금리 올리라는 식으로, 예, 주담보 대출이나 이런 것들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를 해서 말 그대로 기준금리를 바로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사라. 특히 이제 지방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매수 타이밍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최대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입지나 교통이나 학군 등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을 사셔야 되고, 지금 당장 사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2년, 4년, 몇 년 후에 내 자금 풀리나 이제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좀 판단이 되실 것 같고, 인구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그 한국은행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9월달 지역 경제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2분기, 2, 4분기에 비해서 3, 4분기 때 이제 조금씩 소폭으로 개선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역별로 본다 하면은 보시면은 악화된 것들이 이제 좀 다소 조금씩 소폭으로 회복을 했고요. 조금씩 회복을 했는데, 수도권이나 동남권은 보합이 됐는데, 오늘은 이걸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어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느끼실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 수업을 들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을 해서 한 반에 62명에서 65명 정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와 매형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지금 한 반에 학생 수가 거의 저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다음 세대, 그리고 현재 이제 인구들 분포를 본다 하면 노령 인구층이 너무 많고요. 소위 말해서 노동력이 정말 부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한 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그리고 그 서울, 인천, 경기 쪽 수도권 쪽으로는 청년층의 이동이 아주, 그 지방의 청년 노동 인구가 이탈이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어제도 그 기장이랑 양산에 임장을 갔다 왔지만, 평소에 그 지방층 경남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아니면 전북이나 전남 이런 데 이제 지방 그 계약 때문에 아니면 물건 때문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평균 핵심 그 지역의 핵심권의 상권이나 아니면 지역의 이제 점심시간 때, 이때 이제 제가 밥을 먹어서 간다고요. 그러면 보통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그리고 그 특정 이제 공단이나 이런 데 위치에 가면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보시면 그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이런 것들 뭐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 가지 예전에는 뭐 그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만 있는데 지금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데 근데 대체와 보완 효과 때문에 결국엔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받아들이는데 이제 장단기 임금과 고용이 미치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고용 증대를 하면서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너무 급격하게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뭐 임금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우리 기업의 이제 그 한 축을 담당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뉴스를 본다 하면은 인구가 줄어들면은 뭐 기계가 4차 산업으로 흘러가서 뭔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노동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재개발 재건축은 뭐 그대로 뭐 이야기 좀 없었고 청약은 특공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특공이랑 이제 무순위 청약 이런 것들 나왔는데 특공을 뭐냐면 특별 공급입니다. 말줄임이죠. 다자녀나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분야, 청년층 배려.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이제 그 배려가 필요한 분들인데 요즘에 이제 그 신혼부부랑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 희망홈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강남권이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로또 청약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특별 공급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려를 받을 뿐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역차별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틈새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무순위 충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뭐 계약이 이제 안 되거나 미분양 잔여 세대가 나오면은 그거를 뭐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 이제 추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청약 통장 없이 그냥 국내에 살기만 하면은 성인이면 이제 그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현하자면 이제 줍줍이다. 줍줍이다. 예전에 이제 분양권이 한창 이제 활발하고 뭐 재미가 좋을 때는 뭐 정말 줍줍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피를 붙여가지고 떴다방식으로 이렇게 탁탁 주고받고 한 자리에서 뭐 한 사람한테 농원이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갑자기 해서 뭐 나중에 하루 만에 피가 1억씩 오르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경험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청약이 가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누군가는 돈을 벌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게 그 사회적인 자유경제 시장 사회에서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 특별 공급이구나 무슨 이거 줍줍이구나 이런 걸 아시면 되고 아파트 입주장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보통 입주장이 시작되면은 물량이 많잖아요.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심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입주장의 주변이 이제 뭐 개편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한 1000세대, 보통 한 1000세대에서 한 1500세대, 이 정도 많게는 한 3000세대거든요. 근데 보통 한 500, 700, 1000세대, 평균 한 1000세대가 보통 입주장, 큰 입주장 합니다. 그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둔촌주공이 나온 거를 보면은, 네, 강동구 둔촌동에 이 세대 수가 12,000세대예요. 12,000세대, 85개동. 12,000세대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중국 그 뭐,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중국의 어떤 지역의 뭐 그 아파트에서 전부 다 뭐, 맞선 보고 생활하고 뭐 하는 그런 것처럼 여 안에서 모든 게 다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수를 보면 매매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매매는 분양가 해가지고 하더라도 전세가 지금 물량이 거의 뭐 많거든요. 전세가 물량이 한 2,000개, 월세는 한 1,000개.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그 대출 여러 가지 상에서 허그해 해가지고 뭐 사실 보증보험 주인이 들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 내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금액을 떨어뜨리지는 않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24년 11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뒤에 이제 입주 물량이 들어오면 이 주변뿐만 아니고 이 주변 라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가 이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선은 들어올 거거든요. 흡수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가 많은데 아파트만 이제 보시면은 아파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전세를 보겠습니다. 전세를 봐야겠다. 지금 뭐 이쪽 둔천주공 주변 쪽에 아파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량이 있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까지 한다면 뭐 거기다 이제 빌라 열리까지 하면 이제 초토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량들이 뭐 거의 지금 뭐 전세를 비교해야 되겠죠. 전세 인구 이런 식으로. 부산을 한번 비교해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조금 뭐 의미 있는 게 남구 대연동 쪽으로 오면은 DIL 그 다음에 인피니티 제니스 오션 요거 이제 전세를 보여. 전세는 매매 우선 매매만 나오거든요. 지금 해링턴 마리나 지금 그 이쪽 대연동 쪽에 물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암동 뭐 양산 양전 SK 매매 전세도 거의 300개 물량. 전세 지방은 전세가 많이 떨어지다. 보통 여기 30평대 전세가 평균 한 4억에서 4억 5천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한 3억에서 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2년 전쯤에 전세가 한 2억 뭐 빌라나 이런데 뭐 전체적으로 요즘 차가 있으면은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한 30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막힌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하면은 지금 금액대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동네 쪽에 레미안 포레스티지 이게 전세가 이제 거의 5천 개입니다. 지금 전세가 평균적으로 30평대를 본다 하면은 평균 한 3억 5천 3억 5천 정도 3억 5천인데 시간이 흐르면은 물량이 이제 빠지고 나면은 뭐 금액이 내려가겠죠. 제가 볼 때 벌써 이런 데도 1000씩 내렸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3억에서 3억 5천 사이에 3억에서 3억 5천 사이에 이제 30평이 된다. 분양가를 계산했을 때 거의 한 전세가율이 한 40%, 한 50% 정도, 평균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2년 뒤가 문제입니다. 지금 2년, 4년 뒤에 문제예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랑 지금 아이파크랑 뭐 럭키도 있고 SK도 있고 지금 이쪽에 명륜 아이파크부터 시작해서 이쪽 라인이 명륜 이쪽에 이제 그 향후 한 4년 동안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보면 안정화돼서 이제 좋은 금액, 싼 금액으로 이제 평균 한 3억대 전세로 한 3억에서 3억 5천대 전세가 이제 물량이 돌고 갱신해서 한 4년 뒤에 이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 평균 70%에서 매매가가 한 10억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겠죠. 넘어가긴 가는데 이제 그게 유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평균 한 평균 한 8억에서 10억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나. 호가는 더 부르겠죠, 근데. 호가는 더 부르는데 그게 유지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량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건 뭐 거의 힘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균 지금 여기가 평균 한 8억 5천에서 9억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면 서울이랑 지방은 좀 다르다 이런 거라고 개발 호재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참 애매하죠. 자,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해야 되는데 참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 지금 이제 부지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가덕도 신공항을 부지를 이제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1차에서 나라장터를 보시면은
부지 가덕도 이제 신공항 부지 조성을 입찰을 했는데 결국 1차, 2차, 3차 해서 수의계약으로까지 했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보시면 거의 뭐 왜 안 되냐? 부지 조성 이게 이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연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이런 것도 있고 인천공항과 대비되게 경남 물류 허브권을 만들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뭐 김해를 확장해서 하는 게 더 빠르고 돈도 적게 들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막 지금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는 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설사 부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뭐 우선은 매립을 뭐 간석 매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3분의 1 이상은 매립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뭐 지금 그 공항의 라인이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본다 하면은 돈이 안 되죠. 결국 돈이 안 되니까 이 부지 조성을 하다가 완전 정말 건설사에서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이 계속 지금 유찰이 되고 있어요.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유찰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가덕도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부산에 사는 입장에서는 가덕도가 됐으면 좋겠죠. 금전적인 것만 보면 이제 김해가 확장하는 게 많은데 향후 이제 미래적인 걸 보면 가덕도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많고 근데 단순하게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뭐 전입해놓고 보상해놓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미래의 가치를 볼 때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정말 어떻게 보면 신공항으로 해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가 창출돼서 좋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정말 이게 애매한 상황이 계륵 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살짝 드려봤고요. 규제 시장의 패드 뭐 금리에서 뭐 무조건 부동산 사자 이렇게 뭐 지방 특히 지방 사라 뭐 이렇게 금리가 신축 아파트 떨어졌으니까 사라 이런 것들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예. 우선 본인이 확인하고 판단하고 합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향후 이제 2년 3년이 됐을 때 내 자금 플랜이나 그러니까 이게 내 자산권을 지켜줄지 아니면 내 발목을 잡을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개발 호재 이런 것들 오늘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